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기준으로 가치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금일은 5G 통신 장비 관련주와 자율주행 쪽에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포트를 통해서 OLED 업종 쪽에 탑픽으로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같이 리포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금일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탑5 자율주행 도시로 서울을 자율주행 도시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소식을 밝히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강남 쪽에 로보택시가 달리게 되고 청계천엔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였는데요. 총 1,487억 원을 투입하여서 2022년도에 10대를 시작으로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며 2026년도까지는 총 100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 무인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상위 1% 고수의 픽을 보시면 여전히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한 게임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컴투스도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 게임빌도 20%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덴트를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주들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날, NHN벅스, 위지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K카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KMW와 몇몇 5G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미국 방문 소식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쪽에서의 이슈가 커지고 있고요. 램 테크놀로지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다양한 루머와 함께 좋은 뉴스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은 인바이오젠, 인트로메딕, 서울옥션, 차백신 연구소, 송원산업 순으로 시장에 관심이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990선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외인은 계속해서 반도체주를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만 1020선을 지키면서 지수가 계속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와 네이버도 하락하면서 재미를 보지 못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일 5G 관련주들이 메타버스의 대표 기업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솔리드가 9.36%, RF 머티리얼즈가 8.35%, R&D 테크놀로지가 8.28%를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비커스 홀딩스라든지 RFHIC, HFR을 비롯하여 유비커스, 이노와이어리스 등 대표적인 통신 5G 관련주들이 5%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MW의 대장주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자율주행 관련 쪽으로도 라닉스 계속해서 연결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까지 반등이 계속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5G 장비 관련 주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게임과 엔터, 콘텐츠, NFT 등 소프트웨어에 이어서 하드웨어인 반도체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메타버스 수혜주가 통신 장비주가 될 것이라는 양상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받는 메타버스, 블록체인이 모두 5G 기반으로 움직이는 대표 서비스라는 점에서 앞으로 5G 투자 사이클을 감안할 때 2022년도에는 인빌딩 장비 업체가 주식시장에서 5G 대장주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면서 솔리드와 KMW가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안구 건조증 신약 부문에서 두 번째 미국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갔다는 첫 환자 투약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요. HL036은 미국 현지에서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바이오 신약으로 안구 내 염증을 유발해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종양 괴사인자를 억제하는 이런 치료제를 가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대를 넘어가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전국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급격한 확산세로 수도권의 우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지하여야 되는 이런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하셔서 안전을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SKC는 금일 산업은행에서 1.5조 원을 조달하면서 2차전지 친환경 소재 쪽에 투자할 금액을 확보하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북 정읍시 SK 넥실릭스 정읍 공장에서 앞으로 2차전지 친환경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협력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5년간 개발 투자 연구 쪽에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협력을 하였다는 부분에 매우 좋은 전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이외에 특별히 치고 나가는 종목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 상한가에 도달하면 다시 또 크게 차익이 나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거래일 주가 50%가 폭등하면서 시가총액 189위인 K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다시 한번 리포트를 내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시총 189위인 K카를 보고서를 낸 배경이 있는지 뉴스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K카는 지난달 IPO를 통해서 전 대표 상장 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함께 골드만삭스를 선정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K카 주식 2,626억 6,185만원어치를 인수하면서 인수 대가로 21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 같은 관계가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꼭 발견한 것과는 별도로 국내 증권사들 역시 K카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중고차 시장이 호황을 맞게 되고 비대면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면 K카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달리 목표 주가가 현실적으로 제시한다면 유안타 증권에서는 35,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 이미 달성한 가격이 되면서 앞으로 K카의 변동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배당을 또 기대하면서 K카를 매수하는 투자자도 있는데요. K카 최대 주주가 바로 사모펀드 한행컴퍼니라는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행컴퍼니는 한원시스템 등 다른 지배기업에 대해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투자금의 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K카에 대한 배당 기대감도 높아진다는 부분, 최대 주주의 특성상 다른 소유 회사에 고배당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K카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진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버핏이라면 시젠과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SD바이오 센서와 휴마시스에 투자할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기대감에 계속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임시 허가를 대부분 기업들이 획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로 체외 진단 관련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호흡기성 질환이라든지 성감염증, 소화기 감염증 등 감염성 질환에서 암 조기 진단까지 체외 진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돋보였던 면역 진단과 분자 진단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시젠과 SD 바이오 센서를 포함한 국내외 진단 키트 기업들이 2022년 실적이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기업별 판매 전략에 따라서 실적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진단 키트라든지 체외 진단 관련 쪽에 바이오도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틀 전에 소개해드렸던 반도체 쪽에서는 매출 5배 이상 신장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차트상 잘 버텨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 리포트를 통해서 OLED 쪽에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2020년 코로나19 이후 세트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되었고 TV 및 IT기기 쪽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모니터의 수요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1년간의 LCD 패널 판가 상승을 촉발하고 있고요. 2021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14억대로 5% 상승하였지만 부품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1년도 33% 성장, 내년도 7억대로 14%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삼성전자의 첫 OLED TV 출시 가능성 또한 주목해보면서 OLED TV 시장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 및 IT 기기의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좋은 업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 내 탑픽으로는 덕산 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테코피아를 꼽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솔루스 첨단 소재, LX 세미콘, PI 첨단 소재, P&H테크와 SFA 같은 기업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내년도 WOLED 사업부의 재평가가 예상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6,303억 원으로 4분기에는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OLED TV 대중화와 함께 WOLED 패널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출하량 부분에서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캐파 기준으로 55인치 OLED TV 패널을 연간 1000에서 1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국내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면 내년도 WOLED 패널의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WOLED 및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을 예상한다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2,008만원까지 상향하여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사는 현재 XR 기기 등 전략 고객사와 개발 중에 있다는 부분, 메타버스로 엮일 수 있다는 모멘텀을 항상 엮인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22억 원, 예상치에 역시 부합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지박과 OLED를 동시에 하는 기업으로서 전지박 부분에는 3분기에 전지박 품질 이슈가 빠른 현지 대응을 통해 11월부터 정상 출하 재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OLED 같은 경우에는 QD 필러 신규 소재 공급 및 LG 디스플레이 향해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솔루스 첨단 소재의 숨겨진 OLED 사업부의 가치를 주목하자는 내용으로 내년도 매출액 6,027억 원, 영업이익 722억 원으로 752%나 상승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전지박 부분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디스플레이 주요 소재 공급 확대를 통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객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 또 비발광 소재로의 사업 영역 확대를 또 추진 중이라는 좋은 예측까지 되어 있고요. 전지박에서 OLED까지 고성장 산업군의 핵심 소재를 다루고 있는 업체로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캐나다 퀘벡주의 전지박 공장 증설 발표가 있었고 글로벌 전기차 업체향 공급 목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개발 공급과 첨단 소재 사업부 또한 재평가해달라는 의견으로 목표 주가를 12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전지박 사업부 동박 부분은 헝가리에서 계속해서 캐파가 증설되면서 더욱더 매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2026년도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의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부 역시 매출액이 2023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 되고 있고 아이폰 13 시리즈 및 OLED 노트북 패널용 수요에 퀀텀 OLED 양산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OLED 대장주로서 비발광 소재까지 잡을 것이라는 내년도 실적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스마트폰 출하 및 퀀텀 OLED TV 출시 효과로 인해서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부품 공급 부족 등 세트 출하량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OLED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또 OLED 침투율 확대가 바로 덕산 네오룩스의 수혜에 직결된다는 의미 속에서 향후 중장기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88,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LX 세미콘인데요. 신제품 출시 효과와 또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면서 목표 주가를 20만원까지는 지켜보자는 의견 확인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으로 제품 믹스 변화 및 연말 상여금 지급으로 수익성은 전분기 대비 하락할 전망이지만 계속해서 호실적을 견인할 전망이라는 예측되고 있고요. 일부 제품에 대한 판가 인상 효과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IT용 신제품 출시 효과 및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는 부분, 특히 중국 LCD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가 눈에 띄고 있고요. 내년도 PER 5.7배 수준으로 LCD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저평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의견으로 최근 10인치 파운드리의 공급 부족 심화로 인해 내년도 일부 제품에 대한 판가 인상 가능성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내용의 목표 주가 20만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최근 LX 세미콘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최근 일본에 현지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파나소닉과 JBC 등 현지 TV 제조사들이 잇따라 OLED TV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도체 쪽과 OLED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은 LED 디스플레이에 구동 반도체를 꾸준히 공급해온 만큼 프리미엄 TV 시장 경쟁을 위해서도 내년도에 수개의 업체를 추가로 제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좋은 전망이 되고 있고요. OLED 패널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게 되면 TV 시장이 더욱더 빠르게 급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LCD와는 달리 화질을 높여주는 패널 보상 기술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LX 세미콘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또 PI 첨단 소재가 목표 주가가 68,000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원 부재료 가격 부담이 지속되면서 영업 이익률은 조금 하락하지만 판가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재료 가격 부담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V양, PI 필름의 수요 증가 및 5G 스마트폰, 침투율 확대 수혜 등을 통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고객사들의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DMF 가격 상승 부담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년도 2분기부터 재활용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라는 부분, 앞으로 EV 전용 생산 라인 추가 증설 추진 가능성까지 있고요. 신규 공장 가동을 통한 실적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비교하면 비수기를 활용하여 비중 확대를 해보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요. 영업이익이 26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고객사의 광저우 신규 화이트 OLED 생산 라인 가동 효과에 힘입어 비수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영업이익 1000억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예측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OLED 시장 확대의 수혜 예상뿐만 아니라 고객사 저변 확대와 폴더블 스마트폰용을 포함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WOLED, 화이트 OLED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 업체로서 업종 탑픽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꼽히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돋보일 뿐만 아니라 신규 소재 모멘텀에 대한 지속될 전망을 지켜보자는 의견으로 목표 주가를 54,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덕산 테코피아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 역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갤럭시 출시 지연으로 OLED 사업부는 계절적 비수기를 맞이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견고한 본업에 2차전지 소재가 더해진다는 좋은 의견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매출액은 1,490억 원, 영업이익은 332억 원으로 견고한 실적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신규 소재 공급 확대가 예상되며 해당 소재들은 외산업체가 독점 중이지만 고객사의 차세대 공정용 신규 소재들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2차전지 소재 사업부 확장을 통한 재평가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49,000원까지 상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5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였고요. 전환사채 금액은 시설자금의 450억 원, 운영자금 50억 원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사채 및 추가 차입금을 통해서 신규 소재형 공장 증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업종 탑픽으로 예상이 되며 목표 주가를 49,000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FA인데요. 영업이익 57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신규 투자 부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5년째 1.5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장비 업체 중에 가장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캐펙스 확대 및 2차전지 라인 증설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투자 모멘텀 또한 기대가 되는 바 2차전지 물류장비뿐만 아니라 공정장비 공급을 확대 중에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업체로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반도체 장비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고객사 다변화가 지속되는 바 내년도 비디스플레이 부분의 수주 비중은 63%로 추가 확대될 전망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 내 펀더멘탈이 가장 견고한 업체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56,000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OLED 관련 리포트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LX 세미콘, 또 덕산 테코피아까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 좋아지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또 소재 사업과의 또 증설에 따라서 같이 엮여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자체 사업적으로도 계속해서 넓혀져 가는 부분이 눈에 띄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OLED 관련 쪽 2차전지에 엮이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